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한국 집값이 올해 바닥을 찍고 회복해 내년에는 지난해 1월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요 침체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3구 지역의 실거래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연내 3만 3천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분양 물량이 서울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 있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한 번쯤은 해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문을 열고 얼굴로 시원하게 쏟아져 오는 바람을 맞아보는 건데요. 여러분 언제 해보셨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오늘 이렇게 창문 활짝 열고 드라이브하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미세먼지도 거의 없고요. 온도도 좋고 그리고 햇살도 참 좋은데요. 오늘이 지나면 또 이 시기가 지나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 더워지기 전에 창문 활짝 열고 환기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창문 열고 환기시키는 것처럼 지금 아니면 그리고 오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그런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고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가 그렇다고 하신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날씨인데 하지만 마음속에 부동산 고민이 있어서 어디 여행 가기도 좀 그래요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또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슬슬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뭐 부동산이 가까운 곳이 있다면 한번 들러보시면 체감상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상에서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고민이 많아지죠. 여러분.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할 때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지금 전화 주신다면 그렇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그 어느 시기보다 시원한 공기가 그리고 시원한 고민 해결이 더 필요한 시기일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먼저 문자로 주신 내용이 있어서 바로 하나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뒷번호 697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재 1주택 상황입니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걸 매도한 후에 상급지로 이주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마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요즘 많으실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뭐 강동구라고 하면 서울에 예전에 강남 4구에 포함이 됐죠. 물론 서울의 아주 오른쪽 동쪽편의 끝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의 뭐 대장 아파트라고 해도 과한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괜찮은 아파트고 또한 우리 아시다시피 뭐 세대 수가 5,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5,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의 대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위쪽에 뭐 고덕 비즈밸리 들어오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입주가 이제 시작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하철 9호선이 지금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연장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24평에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은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어떤 뭐 타이밍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만약에 조금 더 자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 아파트 가격이 내렸으면 다른 아파트 가격도 내렸는 게 지금 이렇게 대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시장이 또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또다시 마찬가지로 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같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은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살 때 들어가야 되는 그 여유 자금은 더 필요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 늘 항상 이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상급지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 고덕동에 계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의 오른쪽이죠. 동쪽에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을 거다. 물론 안쪽으로 들어오는 만큼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정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는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설치해 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한번 다시 뭐 세미나를 참석하신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로 상세하게 여쭤보신다면 제가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1주택인 상황에서 1주택에서 지금 고덕에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란 말입니다. 신축인데요. 지금은 이제 준신축이 됐죠. 19년도에 입주를 시작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신축 아파트들은 항상 시장이 대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요. 내릴 때는 같이 내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가격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다른 형태의 투자 상품들 뭐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도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품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아파트가 대세 상승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든 아니면 대세 하락에 대해서 내려가든 남들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것보다 차라리 대세 하락일 때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해 놓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1주택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요거를 분산을 시켜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만 다른 아파트 향후에 재건축이 예상되는 그런 아파트에 하나를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 거주를 하시고 또 다른 투자처 이런 데다가 재개발 같은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재개발이 제일 핫한 이슈죠. 앞으로도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재개발이 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데다가 하나 더 투자를 해놓고 두 개의 투자를 해두신다면 한 채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승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 자세한 사항을 듣고 싶다,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또 더 좋은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상급지 이주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일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0번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방배동에 다세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거주하고 계시진 않고 그냥 가지고만 계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그럼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방배동 네, 928-33입니다. 928-33번지에 다세대 주택 하나를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좀 가져가 봐도 될 만한 투자 가치 있는 다세대 주택인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장님께서 지금 주소를 좀 검색하고 계시는데 방배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배동 928-33번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여기가 재개발 구역은 아니다. 그죠? 재건축 구역도 네. 아니고 지금 현재 아무 뭐 움직임은 없을 겁니다. 그쵸? 재개발은 혹시 안 된? 움직임 아요. 있나요? 혹시나?
아,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 움직임이 주택은 없죠. 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언제 취득을 하셨어요? 21년 4월입니다. 2021년 4월에요. 네. 어떻게 알고 여기는 취득을 하시게 되셨어요? 아, 전에 방송 보고서 입지가 괜찮다고 들어서 그때 예. 매입했습니다. 방송 보고 어디 뭐 네.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께서 직접 판단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취득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뭐 방송이 되었건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부동산하고 얘기를 하시든 좀 더 내보다 조금 더 나은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꼭 그렇게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배 5구역 있죠? 네. 예, 5구역 있고 여기는 이제 뭐 다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뭐 우리 모아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또 방배동에 또 진행 중이고요. 14구역이 있고요, 13구역이 있고요, 15구역이 있고요. 뭐 등등을 해서 방배동이 지금 많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네. 아쉽게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지역은 현재 상태로는 재개발이 뭐 당장 내일이나 뭐 모레나 진행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좀 실망하셨나요? 아닙니다. 어차피 시청자분께서도 취득을 하실 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여기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이 돼가지고 새 아파트로 바뀐다, 그죠? 새 아파트로 네. 바뀌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재개발을 진행을 하지 못하는 구역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아, 주변이 새 그 아파트로 다 바뀌는데. 네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다 뭐 수준이 좀 소득 수준이 좀 더 괜찮은 분들이 다 여기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주변에 있는 학교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훨씬 더 좋아질 테고, 그리고 상권도 더 발달이 될 거고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앞쪽에 보면 내방역 일대가 여기 주구단위 계획으로 묶여가지고 여기가 좀 더 좋은 형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이 향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쪽에 입지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재개발 구역들이 다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역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장점으로 본다면 이 서리풀 공원에 요 위쪽에 보면 우리 아시다시피 정보사 부지 있죠? 네. 예, 정보사 부지가 지금 착공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2026년이 아마 완공 예정일 건데 지금 현재 뭐 건축 심의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또 얼핏 들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부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2만 평이 넘을 텐데요. 거기에다가 업무 복합 시설이 다 들어오죠. 업무 복합. 이 업무 복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잖아요.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주변이 집값이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네. 예, 그리고 이 업무 복합 타운에 뭐 IT, 뭐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네네.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일대가 다 발전을 할 것인데 그분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서초 쪽으로 가려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또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 네. 그러면 방배동 특히나 내방역 지하철 7호선하고 가까운 이 내방역 일대가 당연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뭐 자명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시청자분도 사셨을 때 향후에 재개발을 보고 사셨을 텐데요. 이 재개발이 진행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이 방배동 일대는 전부 다 아시겠지만 다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단독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도가 안 맞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지나서 5년, 뭐 10년이 지났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노후도가 또 맞아 들어가겠죠. 네. 예, 오래된 주택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변이 다 아파트야. 근데 내 지역만 그냥 뭐 오래된 저층 노후 주거지로 남아 있어. 이러면 주민들이 당연히 야, 우리도 이제 옆에 다 아파트니까 아파트처럼 이렇게 좀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도 아파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실 확률이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향후에 아주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네. 첫 번째로 주변에 다 개발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사 부지 개발,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내방역 일대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발전하는 방향, 그리고 이 현재 노후도가 맞지 않지만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서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으로 어떤 식의 개발 형태가 되었든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가지 정도의 이런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계속 좀 보유를 하시다가요. 내가 정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면 계속해서 꾸준히 끝까지 보유하시면서 향후에 큰 시세 차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마음 좀 편안하게 갖고 또 보유하시면서 언제든 마음 흔들리실 때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든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저기는 인천인데요. 네. 다세대 주택 하나 오고 그냥 아파트 하나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 좀, 향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거주를 하고 계시고 하나는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어디에 먼저 거주를 좀 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저기 거주하는 데는 인천시 부평구 네, 부계로 58에 네, 삼부한신 아파트요. 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는 어디를 좀 가지고 계세요? 인천시 부평구 네, 청천동 네. 259-24. 아, 이거는 네, 다세대 대원 주택일까요? 빌라. 빌라. 네, 알겠습니다. 대원 빌라. 우선은 네. 거주하시고 계신 곳은 부평 부계동에 있는 삼부 한신 아파트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부평에 네네네. 투자를 하나 가까운 곳에 해두셨네요. 청천동에 259-24번지의 다세대 주택 이 두 네. 가지의 향후 전망 어쨌든 같은 네. 지역이라서 좀 인천 부평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소장님 대원 도움 빌라. 받아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삼부 아파트라고요? 예, 저희가 거주하는 데는 삼부한신 아파트요. 삼부 한신 아파트. 삼부 한신 아파트가 정확하게 어디 위치를 하고 있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 7호선 나이는데 삼산역 근처요. 삼산역 근처예요? 예, 삼산체육관역 근처요. 아, 잠시만요. 삼산체육관. 삼부 한신이라고 치면 나옵니까? 예, 예, 삼부한신 아파트요. 부계로 58에. 삼산체육관. 잠깐만요. 아, 예, 여기 아래. 네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위치는 좋죠. 위치는 좋은데 별로 집값이 잘 안 올라요. 가격이 잘 안 오지, 그죠? 네, 예, 가격이 좀 올랐는데 또 떨어지고. 네, 예,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서울이 아니고요. 뭐 서울도 네. 마찬가지로 서울이 떨어지는데 이게 안 떨어질 수 있겠어요? 네네, 다 떨어지는 거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어차피 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거주를 하고 내가 만약에 여유자금이 더 있다, 많이 있다 그러면 뭐 부천이나 아니면 좀 더 서울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네. 하면 내가 어차피 거주하는 집이고 또 뭐 지하철역하고도 가깝고 7호선 가깝고 이러니까 그냥 살기는- 쭉 거주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빌라 하나가 지금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빌라가 잠깐만요. 지금 주소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청천동이라 그랬나요? 예, 청천동 259-24 259-24번지요. 대원 빌라요. 대원 네. 빌라 잠깐만요. 네, 아, 여기 바로 삼익 아파트 옆에. 네네네. 예, 여기 맞습니다. 위치는 좋죠. 네, 예,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일대가 아마 이 대부분 다 여기 오래된 저층 주거지예요. 예, 그래서 투자를 했거든요. 예, 아래쪽에 보면 또 뭐 거운 아파트나 아니면 또 여기 빌라들 삼익 아파트 네네. 주변으로 해서 빌라들 이런 게 다 이제 재건축하려고 재개발하려고 막 진행 중이에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부평구청 여기 있어가지고 위치도 입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네. 같은 경우는 뭐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네. 없겠다, 무리는 없겠다. 근데 이제 취득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취득한 지 이제 2년 돼가요. 아, 2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럼 2021년에 취득하셨네요. 네네. 2021년에 취득하셨으면 뭐 향후 한 어느 정도로 보고 취득을 하셨어요? 예? 향후 한 얼마나 보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득을 하셨냐고요? 아, 이건 이제 좀 그 재개발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빨리 되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예, 좀 많이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근데 이제 투자금은 좀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좀 비싸게 샀어요. 아, 비싸게 사셨어요? 투자금이 네. 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1억 한 4천 정도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네요. 1억 그때 4천. 당시에도 여기 1억 4천 정도 들어갔으면 많이 주고 샀는 거예요. 예, 예. 자, 이게 제가 그렇게 좋은 결론을 못 내드리는 게 좀 아쉬운데요. 뭐냐면 네. 이 아시다시피 부평이에요. 네. 부평에 여기 뭐 상곡이나 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 입주가 엄청 많잖아요.
네. 입주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평 일대가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일단 인천 전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부평도 만만치 않게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입주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네. 공급이 많다는 말은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많다는 말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가격이 한동안 쉽지가 않습니다. 전세가도 받쳐주지 못할 거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도 매매가도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요도 우리 요즘 보면 뭐 집을 살리는 사람보다 집을 안 살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안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던 게 멈춰가지고 이제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가격도 못 올라가는데 그러면 재개발이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재개발, 그러니까요. 예, 재개발 진행이 쉽지 않다, 어렵다. 한동안은. 매도를 그래서 해야 만약에 될까요? 5년이나 뭐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그때 다시 뭐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동안 5년 이내에는 여기는 뭐 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는 제가 절대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럼 기다릴까요? 이거는 시청자님 상황에 따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내가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한다면 자금이 얼마 정도 생길까요? 제가 그거 전세를 안고 했거든, 갭 투자를 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전화번호 부동산에 전화해봤더니 아직은 네. 저기 물건이 나오고 살려고 한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도에 샀잖아요.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남는 거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이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안 해. 이렇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할 거냐? 이제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건데요. 저라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이걸 얼마에 사셨어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얼마에? 예, 1억 4천이요. 1억 4천에 매수하셨어요? 네. 그럼 지금 가격이 뭐 1억 4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전세 얼마 끼어 있어요? 우리 돈은 한 3천 정도 들어갔어요. 3천 들어갔어요? 네. 전세가 그러면 3천이네요. 그럼 만약에 1억 4천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1억 정도 남네요, 일단.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네. 저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우리 인천은 물량이 많으니까 앞으로 재개발은 조금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옆으로 네. 들어가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면 서울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방송들 많이 보셨죠? 네네. 네, 서울은 지금 재개발 하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네. 재개발. 그러면 서울에 네. 지금 재개발 구역들 진행 안 된 곳 중에서 재개발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구역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곳에다가 지금 1억이면 여기 서울 재개발이 예정구역이라 그러죠. 예정될 수 있는데 그런 데다가 하나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빨리 얻을 수 있다. 높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서울에 이제 지금 요거 이제 부평에 있는 걸 팔고 서울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 그죠? 그리고 만약에 1억을 더 벌었단 말이에요. 네. 1억을 더 벌면 벌고 나서 다시 부평에 들어오면 이거를 2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 네. 네. 차라리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예, 예. 내가 여기 갖고 있으면 안 오를 텐데 한동안 5년 동안 안 오른다 생각을 하면 서울에 만약에 그때 동안 대체로 이제 투자를 해놓으면 서울에서 1억, 2억을 더 버는데 그러면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1억, 2억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 그냥 이거는 공부했다는 셈 칠게라고 생각을 하고 부평 거를 매도를 하시고요. 서울에 있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좀 더 버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다시 부평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두 채, 세 채를 사십시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여기 자리는 엄청 좋은 자리죠. 자리는 좋아요. 부평구청역 예. 일대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인천이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부평도 네. 물량이 많아요. 네네. 많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오를 수는 없다. 예. 대신에 서울 쪽에다 투자를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오른다라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한테 전화 또 주셨으니까 좀 돈 더 벌어야 되잖아요. 네. 더 벌게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차라리 요번 시점에 요번 상황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네. 못 벌었더라도 정리를 한번 하고 서울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서 다시 나중에 부평구청역이 더 뜰 때 그때 다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서울의 어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많이 오를까 이런 거 한번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서울 지역으로 갈아타기 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매도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계획은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현재 구리시 인창 주공 1단지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인창 주공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고 네. 24년도에 인창 주공을 매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24년도에 결혼 예정이어서 예비 신부의 직장이 종로 5가 쪽이고 네, 그리고 본인의 직장이 경기도 남양주 쪽이어서 네. 예비 신부랑 합친 시드머니 1억 정도로 아, 인창 주공을 매도한 후에 네, 월계동의 미미삼 그리고 네. 월계동의 한진하나그랑빌 그리고 청량리역 주변의 구축 정도를 고려해 봤는데 네. 현재 고민인 거는 이 시드 1억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네. 1억대 재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는 게 가능은 한데 5억의 대출을 안고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맞을지 네. 투자금이 적은 재개발 예정지를 구매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돼서 네. 상담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뭔가 아파트나 재개발 물건지 중에 추천해 주실 게 있다면 들어보고 싶어서 상담 요청드렸습니다. 네, 연락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앞두고 어쨌든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주를 함께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러면 말씀 주신 구리 인창 주공 1단지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고 원효로 1가 다세대는 그냥 쭉 가져가실 계획이고 그래서 네. 여유자금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씀 주신 게 월계동에 2개의 아파트 그리고 청량리동까지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나하나 좀 문제 풀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질문의 내용이 이 단시간에 이렇게 끝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이제 뭐 투자 지역을 추천을 해드린다면 뭐 어디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엮여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현재 인창주공 1단지 네.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실거주했고 2년 비과세 요건 충족해 있습니다. 아, 예, 거주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원효로 원효로 1가 네. 그러면 원효로 일가 사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일시적인 2주택으로 해가지고 비과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황입니다. 아, 일시적 2주택? 그러면 무조건 매도를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네. 원효로 일가는 언제 투자를 하셨습니까? 얼마 안 됐겠네요. 네, 22년도 7월에 그 등기 완료했습니다. 예, 투자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원효로 일가는 그냥 계속해서 쭉 보유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네. 원효로 일가는 보유를 하셔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인창주공 1단지를 이제 거주를 하시는데 비과세를 매도를 하면 이게 금액이 한 얼마 정도 생기는 겁니까? 현재로는 한 5억 초반 정도의 가격 유지 중이고요. 예. 내년 24년도에 지하철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네네.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얼마 정도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님한테 차용한 금액으로 네. 그 원효로 일가를 매수하는 바람에 네. 이거를 팔아서는 부모님께 다 돈을 상환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합친 예비 신부랑 합친 시드가 1억 정도입니다. 아, 총 1억 정도예요? 네. 아, 1억. 알겠습니다. 자, 1억이고, 자, 이 신부분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1억인데, 신부분이 이제 종로에 직장을 갖고 계시고, 거주는 남양주에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구리시. 아, 구리시에 계시고요. 네네. 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자, 1억으로 아파트를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가 안 된다면 재개발을 하실 생각으로 이제 계신 거잖아요. 네. 요 1억에다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네. 예, 특례 보금자리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한 6억 아파트 가능한가요?
최대 6억 5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한 6억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한 채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원으로 일가. 네. 예, 원으로 일가는 끝까지 갖고 가야 될 물건이니까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거고, 이제 신부님 명의로 한 채를 더 취득하시면 되는데, 둘 다 많이 오르는 걸 하면 좋은데, 우리 신랑분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원으로 일가만큼은 많이 오르는 상품이 없을 거예요.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네. 예, 자 그러면 신부가 갖고 계시는 이 물건을 우리가 또 거주하는 데는 좀 남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좀 괜찮은 환경에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결혼 초가 되면 이제 어떻게든 뭐 아파트를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종로 상가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뭐 재개발을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재개발 물건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그 외에 내가 주거 환경을 그래도 정조 요건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하나를 취득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미미삼 이런 데도 좋지만요. 우리 시청자분이 보신 거는 미미삼이랑 한진 그랑빌. 네. 예, 그 두 군데를 보셨어요? 거기랑 청량리역 주변에 좀 오래된 구축들 몇 개 보고. 예, 그런 데를 본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미미삼이 나을 것 같고요. 향후에 재개발 때, 그 재건축 때문에. 네. 예, 재건축을 바라보신다면 그냥 미미삼이 나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좀 먼 데보다는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다 다녀봤지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신부의 직장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신부 직장하고 가까워야지 내가 편하고 우리 가정이 편해요. 그리고 요즘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신부들이 다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경력을 좀 유지를 하잖아요. 네. 예, 그게 본인들한테도 좋고, 내가 만약에 애만 키운다 그러면 이것도 힘들어요. 우리 신부님들이 나중에 이제 중장년층이 됐을 때 되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갱년기가 빨리 오고 되게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네. 내 없이 그냥 자식만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신부님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신부가 계시는 직장 위치에 그 근처에다가 집을 구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말고 우리 종로 상가라 그랬으니까 종로 상가에서 가까운 여기 한성대하고 성신여대 입구역 있죠? 성신여대요? 예. 여기 4호선이 네. 지나가거든요. 네. 4호선 지나가는 여기 성신여대 입구역하고 가까운 한진 아파트를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진. 예, 해오름 한진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한진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성신여대하고 한성대 입구역이 도보로 약 한 10분 정도 걸어가요. 네. 예, 10분 정도 걸어가는데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호선을 타고 내려가면 종로 3가 같은 경우에는 금방이죠. 뭐 15분 하면 됩니다. 차로 가면. 네. 자, 이게 한진 아파트가 어떻게 좋으냐? 일단 세대 수가요 4,500세대입니다. 4,500세대. 4,500세대에다가 여기가 지어진 지 이게 98년식일 거예요, 아마. 98년식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30년식이 되죠. 네네. 예, 30년이 되면 뭐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재건축 진행할 수 있죠. 네. 예, 재건축 진행할 수 있는데다가 이 4,500세대에 여기는 또 대형 평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수가 큰 대형 평수들 뭐 40대, 60평대 이런 평수들이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많이들 움직이십니다. 적은 평수에 있다가 왔다 갔다. 그럼 대형 평수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 아무래도 이 재건축을 진행할 때 대지 지분이 넓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4,500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북구에 있는데 여기 한진 아파트가 성북구에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예요. 이 대단지 아파트가 향후에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여기 성북 1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로. 여기가 만약에 성북 1구역이 이제 뭐 이주 수요가 나오고 하면 다들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 주변으로 다 가겠죠. 네. 그죠? 그러면 1차적으로 한진 아파트가 한번 오를 거고요. 자, 오르고 났는데 내가 5년이 지났어.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할 때가 됐어. 라고 하면 그때 또 한 번 더 오르겠죠. 네. 예, 2번 오를 수 있습니다. 2번.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우리 이제 성북 1구역이 새 아파트가 됐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향후에 뭐 어차피 한 10년 지나서 새 아파트 될 거니까 비싸겠죠. 네. 비싸면 상대적으로 한진 아파트가 싸 보이겠죠. 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우리 한진 아파트로 들어가자 해서 가격이 또 오르겠죠. 3번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내년에 정리를 한번 하셨을 때 여기 한진 아파트로 한번 들어오시는 걸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추천이 한진이고 두 번째가 미미삼을 고려해봐라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가장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우리 네네. 시청자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편한 삶을 사셔야 된다. 네네. 예, 그래야 나도 편하고 내 가정이 편해진다. 그래야지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혼을 앞두고 계신 이 신혼집 마련에 대한 고민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도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2010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청파동 3가를 현 시점에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던데 이것과 그 외에 또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도움 주실까요? 네, 문자 사연 주셨습니다. 방송을 많이 보신 분 같습니다. 제가 이 청파동 상가는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유의사항, 권리 산정 기준일 이런 것까지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용산을 한번 딱 화면에 잡았습니다. 이 용산에서 가장 중심이 지금 어딘가요? 뭐 용산공원이 있겠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늘어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국제업무지구가 가장 큰 화두가 되겠죠. 이 국제업무지구가 제일 큽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으로 보면 국제업무지구 전에 여기 용산 일대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개발의 압력이 높았었는데 그때 재개발을 막 진행을 하려고 해도 워낙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막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제하는 단계였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뭐 재개발 예정 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조가 많이 바뀌었죠. 현재 보면 뭐 여기 청파동 1가에 우리 신속통합기에 여기가 제일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끊어가지고 신속통합 옆에 공덕, 신속통합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신속통합 1구역 바로 아래 여기 우리 청파동 1가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있고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이 이제 됐죠. 자, 그리고 위에 서계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의 1차에는 탈락을 했었는데요. 2차에 또 여기가 돼버렸습니다. 됐고, 자, 그 아래쪽에 역세권 재개발 이제 구역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 곳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원으로 1가 방금 전에 시청자분께서도 원으로 1가에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잘한 투자였습니다. 자, 이제 구역 지정만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효창동에 또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용문동 여기 공공재개발 진행 중, 공공복합 사업이죠. 공공복합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또 여기 아래쪽에 원으로 4가 여기는 모아타운이긴 하지만 한강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래쪽에 여기 원으로 3가가 있습니다. 원으로 3가에 여기도 신속통합에 그리고 또 공공재개발에 지원을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다른 곳이 더 우선순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서울시에서 이 검토까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재개발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파동 3가 그리고 여기 청파동 1가 일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재개발이 됐잖아요.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의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예전에도 그랬어요. 대부분 보면 뭐 옆에 한 군데가 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그 옆에서 또다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뭐 상도동도 그렇고요. 다른 곳들도 뭐 우리 중랑구 쪽에도 그렇고 다 그냥 추진하려고 막 움직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이 지금 현재 구역이 지정된 곳이나 아니면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나 이런 구역들은 전부 다 피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또 용산이다 보니까 국제업무지구가 또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피가 높은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은 피가 적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여기 청파동 상가를 꼭 한번 살펴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청파동 상가는 이제 앞으로 뭐 한 향후 조만간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숙대 있고요, 남영역 이렇게 금을 그어보면 반경을 이렇게 그려보면 500m 안에 들어갑니다. 500m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이 500m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500m 반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역세권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역세권으로 추진을 한다. 재개발 중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들 있죠.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뭐 복합사업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재개발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성도 굉장히 좋고요. 사업성이 좋은 만큼 세대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야지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일반 분양 분양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역세권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세대수가 많아지니까 대단지고 또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죠. 역과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라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이 굉장히 제일 좋은 재개발 추진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다른 규제에 의해서도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 신속통합, 뭐 공공재개발, 공공복합 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요.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순간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립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면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투자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투자와 거주를 같이 동시에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내가 들어가는 자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역세권 재개발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요, 내용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우리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죠. 지금 방금 물어보셨는 건데 이 권리산정 기준이 여기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자, 왜냐 우리 신속통합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재개발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것과 동시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적용을 받아요. 권산일이라고 그럴게요. 권산일에 이 적용을 받습니다. 바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순간 그 다음 날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다른 건 생각할 게 없고요. 그냥 신축 빌라의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만약에 준공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현금 청산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준공이 났다 그러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신축을 많이 투자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무래도 투자금도 적게 들고 또 재개발이라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데 골치 섞일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많이 하시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이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역세권 재개발은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고 구역 지정일이 구역으로 지정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을 본다 하더라도 추진이 되고 나서 구역 지정이 아직까지 구역 지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어요. 2년.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은 구역 지정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만약에 신축 빌라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알아보셔가지고 그 지역이 내가 지금 청파동 상가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신축 빌라가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취득하시는 게 다른 데 취득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이 청파동 상가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있기는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어차피 이거는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서울시 우리 도시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청파동 상가입니다. 청파동 상가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구역이 하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많이 들어는 보셨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태생이 뭐냐면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여기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묶어놨는 거예요. 다른 민간인들이 내가 마음대로 마음 놓고 막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가지고 변경을 해주세요, 아니면 해제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설정을 할 때도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 곳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다만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강력한 의지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한다면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썩 높은 확률은 아니다.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일원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역들은 피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우리 여기는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가급적이면 조금 피해가지고 하셔라. 왜냐하면 제가 이 관련해서 연락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여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 차라리 이쪽을 투자를 하시는 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알아보셨는데 지금 알아보셨는 그 빌라가 이 안에 있다 그러시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아래쪽에 뭐 설린고등학교하고 신관유중 사이에 이렇게 있다 그러시면 거기에 투자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불안하실 거예요. 자, 불안하시면 어떻게 되죠?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가지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물건이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게 맞는지, 공법상으로 규제를 받는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투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공법입니다. 공법. 부동산은 특히나 부동산은 왜냐하면 이 사익만 추구하다 보면 워낙 이 지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전 사회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규제를 합니다. 그 규제를 하는 게 바로 나라에서 정해놓는 이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계셔야지 내가 투자를 할 때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공법에 대한 규제 사항을 물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셔가지고 또 계약을 해놓고 그게 안 좋은 물건이면 막 계약금 날리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라면 한번 다시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판단을 받으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해결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산 지역의 분위기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청파동 3가 투자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셨던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주의사항,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좀 제외하고 투자 지역을 선별했으면 좋겠다 조언까지 얹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고 여기가 그 투자처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약하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방송 시간 이후에도 열어두는 무료 전화니까요. 언제든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셔도 지금처럼 전문가의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무료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긴 시간 좀 자세하게 투자 계획 세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양승옥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보니까 요즘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등한시 하셨던 분들이 요즘 좀 다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어디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근데 방송 보니까 뭐 재개발이 서울 쪽에 재개발하면 제일 나을 것 같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까지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 자주 다니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 1시에 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도 많이 풀어보시고, 또한 모아타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현재 어디 금액대별로 어디 투자하면 좋을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모아타운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재개발, 뭐 역세권 재개발이 제일 좋죠. 이런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도 상담을 좀 받으시거나 아니면 정보를 좀 받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이 지키는 투자도 가장 좋은 투자인데요. 가장 좋은 투자는 많이 버는 투자죠. 많이 벌고 세금으로 많이 내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그 지키는 거는 두 번째고요. 내가 많이 벌어야지 지킬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벌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강력하게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소고기 사주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